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5일 밤 9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최재형 원장이 지휘하는 감사원이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씨를 부정 채용 또는 불법 채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하면서 그동안의 감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감사 결과를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진보라고 자처하는 이들의 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이건 도저히 국민의 상식뿐만 아니라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부정을 해도 불법을 저질러도 이런 식으로 하느냐. 부끄러움 없이 이런 일을 하니 간이 배밖에 나온다 그러죠. 간이 배밖에 나온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이 비호해 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검사, 판사들이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질렀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연기 관계된 조직이 정교조입니다. 입만 열면 참교조를 한다고 부르짖는 정교조의 부패상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낱낱이. 더구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조희연이라는 사람은 서울시 교육감인데, 이 사람은 2006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왜 비판했는지 아십니까? 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못하냐? 차베스를 따라가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공개된 겁니다. 뭐 제가 혐의라고 붙이지만은 최재형 감사원의 그 감사의 질, 그리고 이 드러난 사실을 보면은 이거는 뭐 사실로서 틀림없는 거죠. 이건 굳이 제가 혐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이게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제가 온건하게 지금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2018년에 불법적으로 특별 채용한 교사 5명이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고 정말 이 후세를 가르쳐야 할 자질이 있는 사람이면 특채를 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과자입니다. 전과자. 그것도 악질적인 전과자입니다. 전과 뭐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 5명 중 4명이 전교조 출신입니다. 이들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되었어요. 다른 한 명은 전교조는 아니지만 역시 200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인터넷에서 비방한 혐의로 집행유예 형량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교조라는 이유로 정교조에서 부탁을 하니까 불법을 저지르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우선 실무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하니까 자기가 책임진다면서 아무리 특별 채용을 해도 공개 경쟁을 통해서 특별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을 다 자기 편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 심사위원들에게는 요 5명은 특별히 교육감이 채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어떻게 됐냐면 지원자 17명 중에서 미리 점 찍은 5명이 1등에서 5등을 차지했답니다. 1등에서 5등 차지했답니다. 이렇게 불공정해놓고 지금 조희연 씨가 그리고 정교조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참교육 아닙니까? 참교육. 정의로운 교육을 하겠다는 집단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짓거리를. 그러니까 교육감이 재선된 이후에 2018년 7월 중등교원 채용 담당 부서에 해직교사 5명 특채를 추진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보원 채용이라는 의혹이 나오니까 실무자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특별 채용 공고를 내면서 뭐라고 적었느냐?
지원 자격을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 교육 폐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자로 못을 박았습니다. 아니, 유죄 선고로 전과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자 자격을 얻게 됩니까? 이게 자격 자체가 없잖아요. 특권 교육 폐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퇴직자로 분류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양극화, 특권 교육 폐지, 요거는 정교조가 계속 부르짖던 거니까 정교조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담당 국장, 과장, 부교육감이 이건 실정법 위반이다. 퇴직된 교사를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된 교사들이다. 선거운동을 지원한 사람들을 특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냈지만은 이들을 배제하고 모든 책임은 다 지겠다면서 단독으로 결재하고 특채를 추진을 했는데, 이 교사 특채는 최종적으로 외부 심사위원 5명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비서실 A실장에게 담당 국과장이 후보를 선정하던 관례를 깨고 당신이 직접 심사위원을 뽑으라고 해가지고 이 A실장이 만만한 사람을 뽑았고 변호사, 교수 등이 들어갔답니다. 심사위원들에게는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 채용을 실시하게 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줬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이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벌칙이 너무 적어요. 벌칙이 국가공무원법 44조 등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국가공무원법 44조는 시험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자, 그건 그렇고, 조희연이라는 사람이 교육자입니다. 교육자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시정잡배가 아니고 서울 시민 자제들의 교육을 책임진 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누가 뽑았습니까? 서울 시민이 뽑은 거 아닙니까? 서울 시민이 책임져야죠. 그것도 아주 큰 차이로 뽑았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재선 때 보면은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2007년 2월 2일 노무현 정권 말기에 당시 성공회 대학 교수 조희연 씨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수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정부와의 가혹한 단절을 몇 차례 강조했다. 전화로 만난 조 교수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정부를 밟고 섰던 것처럼 차기 정권이 노무현 정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로 나를 세웠다. 이 말의 속뜻은 좀 더 급진적인 좌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보수의 저항 때문에 불가피한 2차적 선택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한 면도 있지만 계급적 한계와 불철저성이 있었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급적 한계 나오는 거 보니까 조희연 씨가 얼마나 좌파적 세계관에 투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계급적 한계라는 게 도대체 왜 나옵니까? 조희연 교수는 진보적 민중주의와 헤게모니 정치 차원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배울 점이 있다. 오히려 사회 경제적 정책에서 이른바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대중호소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차베스처럼 하지 않아가지고 노무현이 오히려 실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노무현이 차베스 정책을 취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 꼴에 되어 있었겠죠. 베네수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남미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차베스와 그 후계자 마두로가 망치는 바람에 지금 산유국 아주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석유가 없어서 쩔쩔매고 사람들은 계속 해외로 도망가고 인구의 한 10%가 해외로 해외로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한 나라에서
먹을 걸 못 구해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가지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군대와 경찰 그리고 정보기관이 쿠바에서 온 사람들이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차베스 마두로는 그 영혼을 쿠바의 카스트로에 판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영혼을 판 자들이 지금 집권 세력의 상당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다시 이야기가 돌아가서요. 이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수가 이때 말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중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좋은 거 다 가져갔네요. 진보적 민중주의. 참고로 통진당이 왜 해산됐느냐 하면은 그들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사실은 그건 북한식 사회주의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해산을 결정을 했는데 그 비슷한 진보적 민중주의를 조희연 씨가 2007년에 주장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마이뉴스가 딱 토를 달았어요. 진보적 민중주의라는 게 뭐냐? 민중주의는 정당이나 정부 바깥에서 민중의 힘을 직접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중주의는 보수적으로도 진보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는데 박정희의 국가전략은 민중주의를 우익적 보수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조 교수는 평가한다. 진보적 민중주의는 보수적 민중주의에 대립하는 용어이며 남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보여주는 21세기형 사회주의 지향의 민중주의가 진보적 민중주의의 한 갈래다. 민중의 삶에 봉사하는 민중주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무렵 한겨레 신문은 조희연 인터뷰를 또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조희연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확장을 통해 시장을 규율하고 민주화해야 한다. 시장을 민주화함으로써 양극화를 극복한 사회적 완충국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을 어떻게 민주화합니까? 시장은 자유화하는 거지. 시장은 모든 걸 민주화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럼 가정도 민주화해야 됩니까? 스포츠도 민주화해야 됩니까? 군대도 민주화해야 합니까? 그래서 병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돼도 됩니까? 나아가 사민주의적 대안을 동아시아 차원으로 확정해 구현해야 함도 이들은 강조한다. 일국적 수준의 실련이 단기 과제라면 국제적 실련은 장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대안적 체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조 교수는 진보적 민중주의에서 동력을 찾는다. 남미의 차베스 정권에서 볼 수 있듯이 대중을 급진화시키는 운동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서구의 복지국가보다 더 평등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그런 말했다. 이거 완전히 공상 아닙니까? 대중을 급진화시키는, 대중을 선동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서구 복지국가보다 더 평등해진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가 서구 복지국가보다 더 평등해졌나요?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등해졌는데 다 가난으로 평등해졌다. 이런 조희연이, 좋은 말은 다 모아서 하는 조희연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의 판단이지만 거의 사실에 99.999% 맞다고 보는 이 정교조 불법 채용, 이건 완전히 조희연이란 한 인간의 파산이죠. 정교조의 파산은 이미 전에 되었는데 이 정권 들어서서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했던 걸 다 이 김명수, 거짓말쟁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또 정교조를 합법화시키고 했지만은 결국 지난 4월 7일 보선에서 확인되었던 것처럼 국민이 화를 한번 벌컥 내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계속 속는다고 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등불입니다. 공산당과 싸우고 국내의 권위주의 세력과 싸워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지켜내고 키운 나라는 아시아 전체에서 대한민국 뿐입니다. 아시아, 그 저력을 무시하고 조희연, 정교조처럼 이렇게 말장난 하다가는 언젠가는 분노한 민심의 쓰나미에 휩쓸려
폐기 처분될 때가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